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이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아까 전에 오늘장 내일장 할 때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내달 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식당과 카페는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고요. 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헬스장이나 유흥시설에 참여를 하려면 접종 완료되거나 또 음성이라는 걸 증명해야 된다는데요. 접종과 관계없이 10명의 사적 모임은 가능하고요. 식당과 카페는 여전히 4명까지만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장기간 머물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점차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시장도 계속해서 이런 이슈들을 받으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들 또 이 시간에 실시간 이슈들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면서 시장 대응까지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또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또 언택트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님들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해 주시니까요. 또 다른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아니면 시간 맞춰서 강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 번호로만 운영하고 있고요. 개인 휴대폰 번호로는 운영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혹시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지환의 호크아이 시스템입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을 확인하고요. 또 매도 시점까지 체크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이지환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이번에는 또 호크아이 특징주 어떤 것들이 나와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특징주들이 포착이 됐나요? 오늘 이제 매수적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동서라는 종목입니다. 동서라는 종목은 자회사로 동서식품을 두고 있고 동서식품 쪽으로 부자재 관련된 부분을 공급하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동서가 오늘은 11.2%,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상당히 큰 폭의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펀더멘탈이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니지만 펀더멘탈보다는 지금은 모멘텀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서 급등했던 부분은 동서가 이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스타벅스 관련되어서 스타벅스의 부자재를 납품한다라는 부분도 하나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틀 연속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틀간의 강성세는 최근에 기관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매수를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주식 시장을 좀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시장이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기관들의 수익성 단기 급등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시장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조금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기관들의 액티브 자금들이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서도 지금 현재 그런 의미에서 단기적으로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바닥권 형성할 때 동서도 약 한 달간 바닥권에서 좀 머물렀는데요. 이 바닥권에서 기관들이 약 한 24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이 바닥권에서 매집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 호크아이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좀 인지가 되었고 지난주 이후에 이제 관심 종목으로 등재를 시켰는데 오늘
다시 재차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동서 같은 종목과 비슷하게 기관들의 매수세로 단기간 급등하는 종목들은 너무 긴 호흡으로 보셔서는 안 되고요. 목표가를 좀 정해놓고 단기간의 수익 매매로 관점을 좀 보시는 방향으로 나가시는 종목으로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런 기관이나 특히 연기금이나 투신 쪽에서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제 매도 쪽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원래 올 초까지만 해도 상당히 모멘텀과 펀더멘탈이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는 이 우려감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들이 좀 쏟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초까지만 해도 이 볼륨마크와 관련된 이슈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면서 실적도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반면에 이제 2월 달에 원자재 가격이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대부분의 경기 확장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한 이후에 특히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파른 하락세를 좀 맞이했는데요. 이유는 지금 현재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려감이 상당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유가를 포함해서 천연가스 등 많이 폭등하고 있는데요.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대비해서 제품 가격이 인상되지 않으면서 마진 압박을 받는 섹터들에 대한 실적 우려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섹터가 바로 식음료 섹터와 바로 이 화학 섹터인데요. 이 화학 섹터는 최근에 유가가 급등하면서 마진율이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제품 가격은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상당히 고전을 하면서 그 원자재 가격 인상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상당히 마진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커져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수급을 보면 여실히 이제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최근 1개월 동안 대한유화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만 이제 매수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실적과 연관된 부분에서 최근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공매도 비중을 좀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10월 22일 날 26%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인데 그게 26%, 11%, 12%등 최근에 이 대형주가 공매도 비중이 10%, 두 자릿 숫자를 넘어가면 연속으로 나온 종목이 드문데 대한유화는 그만큼 공매도 물량들도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다는 관점으로 좀 보신다면 마진에 대한 압박이나 혹은 주력 상품에 대한 그 가치에서 분리막 관련된 부분 소재들도 중국 업체들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는 관점에서 지금은 수급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은 혹여나 외집 이후에 공매도 쪽에서 이상 징후가 호가 실태에 포착이 되었는데 이러한 수급 상황에서 가격적으로 많이 하락했다고 해서 직전 저점의 접근이나 혹은 이전의 지지선에서의 접근은 상당히 위험처럼 발생이 좀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대한유화는 공매도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매도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징주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동서에 대해서는 스타벅스의 제품을 공급한다라는 것 때문에 부각을 또 받고 있기도 하고요. 매도 타이밍이 지금 나온 시점, 대한유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 호카이로 저희가 또 특징주들을 분석을 하고 있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말씀 도와주세요. 네, 지금 현재 이제 테이퍼링이 이제 다음 달, 이제 불과 이제 며칠 뒤로 이제 임박해 있고, 또 한 가지는 위드 코로나 관련된 부분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위드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봉쇄 조치들이 풀리게 되는데, 관련 종목들이 이제 들썩이는 시점에서 지금은, 이제 옥석 가리기가 조금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목과,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올 수 있는, 관련된 종목으로 압축하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특히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은행주들은 지금 현재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금리 인상과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을 장기 종목은 좀 포석을 하시고 중기적으로는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리오퐁이나 혹은 공세 조치에서 해제되는 공장 셧다운과 연관되어 있는 쪽에서의 실적 개선이 뚜렷한 중기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본다면 장기는 금리 인상 수혜주 위주로 중기는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으로 집중을 하시되 반드시 이제 실적을 조금 확인하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IT 성장주는 모든 종목이 다 하락하지는 않겠지만 최근에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1.6%대에서 지난주부터 내려오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전에는 미국의 장기 10년물 국채금리가 1.6%대 올라가면 다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1.3%대까지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 장세가 좀 보였는데 이제 테이퍼링을 앞두고 1.6%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금리가 인상되는 기조가 이제 시장 전체로 좀 굳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성장주, 특히 IT 성장주 쪽에서는 단번에 급락하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주가가 밀리는 현상이 계속해서 수급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급락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서서히 이제 하락하는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가 테이퍼링이 임박한 상황에서 증시는 옥석가리가 상당히 진행될 수 있는 시점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크게 매물을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매수 부분도 크게 드러나지 않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버리는 종목 섹터와 매수하는 종목 섹터가 교차하면서 전체적으로 순매도 기준은 표시가 나지 않는데 이런 게 바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눈을 좀 현혹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물밑에서는 위드 코로나 금리 인상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야금야금 매집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를 해야지만 지금 국면에서 계좌를 좀 지킬 수 있고 이후에 중장기적인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 수혜주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련주는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관 수급 계속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냉철하게 분석을 호크아이로 함께 봐주고 계십니다. 늘 이지한 의원님 정말 박사님, 교수님 같은 모습에 또 유튜브에서도 그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응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록 밴드로 같이 입장하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지환 의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환의 호크아이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도전 100전 100승으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최재원의 도전 100전 100승입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특징적이었던 테마 살펴봐 주시고요. 또 위원님의 도전 종목까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최재원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그래도 오전장이 좀 부진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약간씩 힘을 좀 내주고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제 제가 시장을 어떻게 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는지는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외웠어요, 네. 네, 외우셨겠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장대 양봉 이번 네, 주에는 이 2,990만 지키면은 장대 양봉 기대해 볼 수 있는 주다. 2,900을 안 깨고 이번 주에는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이 좀 강한 상승이 나와줄 확률이 높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딱 보세요 차트. 딱 보시면은 2,990. 금요일 이거는 근데 네. 장대는 아니잖아요. 이제 나온다 이거죠. 아, 네네. 그때 딱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 금요일에는 시장이 좋을 리가 없다. 금요일에는 약간 횡보나 조정을 할 거고 2,990을 테스트하는 움직임이 한번 나와줄 거고 지켜주면서 강하게 반등 그리고 장대 양봉까지 이어지는 코스피의 본격적인 상승의 출발선에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는 또 바닥을 한번 더 테스트하는 그런 좀 강한 조정을 기다리다가는 매수 기회를 다 놓칠 수 있고 그리고 코스피가 또 장대 양봉이 나오면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몰린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포트에
대형주만 있으신 분들은 뭐 지금이 추가 매수 기회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포트에 대형주가 없으신 분들은 대형주를 한두 종목 정도는 담아 놓는 것도 이번 주나 뭐 다음 주까지 좀 강한 양봉이 연장된다면은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까지 시장을 대응하기에는 좀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정확히 1990부근 지켜주면서 오후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흘러준다면은 이번 주에는 말씀드렸던 장대 양봉 그리고 대형주들 위주의 수급 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시장의 수급을 다 가져가면서 이 코스피가 장대 양봉을 그려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장대 양봉 강한 상승 우리 시장에서 나와줄 거다라고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도 곰돌이님이 쇠뇌당했어요 장대 양봉 이렇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또 매매 전략까지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보내주시고요. 오늘의 도전 종목도 어떤 걸지 같이 유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테마는 어떤 걸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특징 테마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정치 테마주, 그리고 두 번째가 유류세 인하 관련주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제 정치, 정책에 대해서 오늘 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정치 테마주는 얼마 안 남은 국민의힘 경선 때문에 또 말씀을 최종 후보 선출을 두고서 얘기를 해주셨을 것 같아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를 여쭤보는 게 좀 무의미할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한데. 좀 무의미한 테마죠. 네, 이제는 네. 당연히 고겠지만 어떤 후보에 관련주는 고고 어떤 네. 후보에 관련주는 스톱이 되겠죠. 그거는 경선에 가봐야 아는 겁니다. 아, 네, 다만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일어날 수 있는 통계상 이전 대선에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득표율을 보고 나서 좀 이렇게 갈릴 수 있는 표나 좀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좀 말씀드리면서 어떤 관련주를 주시해야 되고 어떤 관련주는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유익하고 우리가 종목을 좀 선별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정치 테마주는 고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나눠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치 테마주가 굉장히 어렵죠. 네.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네.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최종 경선에서 이기면서 이제 본선에 나왔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 아니면은 이제 홍준표 후보 둘로 이렇게 나눠진 것 같아요. 두 후보 중에 한 명이 나올 것 같은데 관련주 움직임만 봐도 그렇죠. 나머지 두 후보들이 현재 이 지지율을 따라가기에 좀 힘들어 보이고 최종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 아니면 홍준표 후보 두 사람이 올라올 것 같은데 누가 올라올 거냐? 그건 모릅니다. 초반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국민의힘에서 유일한 정권 교체의 대안으로서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표가 많이 몰렸었는데 홍준표 후보가 경선에서 그리고 토론에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이제 경선에 강한 사람이다, 토론에 강한 사람이다를 지난 대선에 이어서 이번까지도 좀 증명하면서 굉장히 지지율을 많이 왔어요.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홍준표 후보의 관련주들이었던 뭐 경남스틸, 한국선제, 뭐 이런 TBC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 관련주였던 뭐 덕성, 서현 이런 뭐 관련주들, 애니능률 이런 종목들은 좀 조금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네, 경선에서 이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누구의 관련주를 사야 되는지가 좀 많이 갈립니다. 네. 누구의 관련주를 사야 되는지가 많이 갈리는데 이게 이제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득표율입니다. 보면은 문재인 이 대통령이 41%를 득표하면서 대통령이 되었죠. 이제 홍준표 후보가 당시에 24%, 안철수 후보가 당시에 21%. 이렇게 보면은 보수와 중도의 어느 정도의 조금 표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가 가져간 표심은 어느 정도 중도의 성향이 강한 표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어느 정도 이 득표율을 어느 정도 가지고 왔다. 거기에 이제 민주당에서 현재 정권의 약간 뭐 부동산 정책 실패나 이런 것들로 인한 실망감에 넘어온 표 그리고 어느 정도 보수 안에서의 어느 정도 표를 합쳐져 가지고 현재 윤석열 후보의 이런 지지율이 형성되어 있고 홍준표 후보는 완전 보수 쪽 지지율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화면에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보면은 홍준표 지금의 후보가 이제 24.03%의 득표율을 기록을 했고 안철수 후보가 21.41%를 그때 득표를 했었죠. 네.
네.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의 득표율이 이제 윤석열 후보 쪽으로 흡수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보수표를 더 많이 가져갈 것이다라는 네. 의견이신 거고요. 네. 일단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전 대통령 선거의 득표율을 기반으로 한 분석이기 때문에 뭐 정답은 아니고 뭐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우리는 이제 대선 테마주를 매매를 해야 되고 대선 테마주 매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급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석을 좀 드리려고 한다라는 취지라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보면은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한 그 표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당에서 갖고 있는 득표율이 제가 보기로 한 37%에서 3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표는 그냥 무조건 민주당으로 가는 표입니다. 거기서 이제 나머지 한 3%, 4% 정도가 윤석열 후보 쪽으로 넘어왔고 홍준표 후보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난 대선에서 가졌던 득표율이랑 비슷한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통계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이제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막상 이게 본선으로 홍준표 후보가 올라왔을 때 과연 중도층의 이 표심을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 중도층의 표심을 다 흡수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갈릴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갈릴 수 있다고 보고 그 이유는 민주당에서 애초에 넘어온 표심도 조금 있고 애초에 중도 성향 자체가 이전 정권에 박근혜 정권부터 해가지고 박근혜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고 갈라질 확률이 높다. 갈라진다. 중도의 표심이 갈라진다는 뜻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단단한 지지율인 38%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 측인 이재명 후보가 어느 정도 강한 모습을 본선에서 보일 확률이 높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이거는 이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계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그냥 통계를 낸 확률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선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은 윤석열 후보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경선에서 이긴다. 그러면은 보수는 흡수가 됩니다. 보수는 홍준표 후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 측으로 거의 대부분 흡수가 될 거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본선에서 이길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로 올라온다, 본선에.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 관련주를 중점으로 보셔야 되고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경선에서 이기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홍준표 후보 관련주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눈치를 보고 있는 이재명 후보 관련주들을 눈여겨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통계적으로 봤을 때 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정치 테마주 워낙 지금 뜨겁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또 확률적으로 위원님이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관련된 내용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구분 잘 하셔가지고 선택하실 종목만 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테마는 유류세 인하 관련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유류세 이제 정부에서 15% 정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상승을 하기는 했죠.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고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고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 들어볼게요. 일단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가는 한동안은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유가가 계속 오를 것 같고 이게 시간이 몇 년 뒤가 되더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 오를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은 이제 친환경 에너지 관련돼서 또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원자재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세를 인하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가가 계속해서 더 오른다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정말 많이 올랐는데 더 많이 오르고 이게 또 실물 경기에 한 4달에서 6개월 정도 후에 실물 경기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 이 관련주들이 그때는 강세를 보일 수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유가가 많이 오르니까 유류세를 인하한 거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그 관련주로 이 당일 강세 종목에서는 위즈코프가 있었습니다. 위즈코프가 있었고 오늘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돌파 차트인데 거래량이 실린 돌파라서 단기 저항 돌파는 아니고요. 그냥 돌파입니다. 강한 저항 돌파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힘을 실었기 때문에 바로 급등할 수도 있고 조금 더 횡보 구간을 거치다가 급등할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고 차트다. 차트만 봐도 단기적으로는 고예요. 그리고 이제 관련주로 보면은 대성산업이 있었습니다. 대성산업이 있었고 대성산업 차트는 더 좋아요. 대성산업은 지금 현재 여기 고점인 6,340원을 돌파하러 가려는 움직임이죠. 딱 봐도 굉장히 좋고 좋은 자리에서 잘 지지받고 강한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 터지면서
단기적으로 좀 강한 저항 라인을 돌파해 주었습니다. 오늘 종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약간의 조정세 후에 다시 한번 급등을 하겠죠.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유류세 인하는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관련돼 가지고 많이들 걱정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뭐 항공, 철도, 운송 뭐 점점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걱정이 많고 화학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같은 경우에는 좀 호재로 받아들일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관련된 종목들이 현재는 제가 오늘 뽑아온 종목은 2종목이지만 이 2종목도 더 갈 거고 점점 이제 영향을 받는 이 호재에 영향을 받는 좋은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더 이제 관련주로 엮이면서 한동안은 계속해서 고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는 상승하고 있지만 유류세 인하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는 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시는 순서죠. 오늘의 도전 종목 어떤 걸지 운영 원칙부터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도전 100점 베스 운영 원칙입니다. 매일 한 개의 종목을 포트에 편입하고요.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 달성하게 되면 1승을 챙겨갑니다. 제시한 손절가 이탈 시 패로 정하고요. 손절가는 노란 톡방에서 공지하죠. 승과 패만 존재하고 무승부는 없습니다. 모든 종목은 2차 매수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자, 도전 100점 베스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7.8승 기록하고 있고요. 코아스, 노랑풍선, 현대해상 승 챙겨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승이 3개가 나왔는데요. 큐브엔터, 팜스토리, 세원 승 챙겨갔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빠른 시간 안에 승을 챙겨갔는데요. 텔레칩스도 하루 만에, MPK도 하루 만에 승 챙겨갔었죠.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폴라리스 웍스, 아진엑스텍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고요. 열심히 도전 중입니다. 자, 그러면 도전 100점 백승 오늘의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전 종목은요. 나노라는 종목이고요. 배기가스 저감 필터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소개해 주시네요. 네, 오늘의 도전 종목 나노였습니다. 일단 동시효과 구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매수가만 좀 바로 정해주시죠. 나노 현재가 2,105원인데요. 하루가 올려서 2,110원 매수가로 하겠습니다. 2,110원의 매수가를 정해주셨습니다. 나노 지금 동시효과 구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하시고요. 내용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중에 좀 부진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폴라리스 웍스 한번 리뷰 들어볼까요? 네, 폴라리스 웍스 같은 경우는 부진하다고 그나마 부진하죠. 네, 지금 뭐 아시아나항공도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뭐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우려했던 뭐 동국제강이나 이지미디어도 좀 강하게 반등에 성공하면서 무난하게 5%를 챙겨줄 거다라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폴라리스 웍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주 종목이죠. 저번 주 목요일인가 드렸던 종목 같은데 현재 움직임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돌파 자리를 아직까지는 테스트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탈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탈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다시 올라갑니다. 예, 무난하죠. 예, 부진하다고 볼 수는 없고 돌파 자리를 바로 돌파한 다음 날 바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수급이 좀 분산되는 장이나 좀 시장이 안 좋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 라인, 돌파한 라인을 다시 한번 지지 테스트를 하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나쁘지 않다, 부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돌파한 자리를 다시 한번 테스트하고 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운이 좋으면 이번 주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안에 뭐 폴라리스 웍스를 제외해도 한 3-4종목 정도는 승을 챙길 것 같은데 잘하면 폴라리스도 이번 주에 승을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폴라리스 웍스 AS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도전 종목 나노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근데 오늘은 차트에 대한 설명이 없이 배기가스 저감 필터 생산이다 이렇게 적어주셨거든요. 네. 기업 소개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기업 소개는 말씀드렸듯이 보면은 대기 중에 오염 물질을 질소 산화물을 촉매를 이용해 제거하는 질소 산화를 제거하는 친환경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또 중요하죠. 네,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에너지 공급난이 생기면서 전기 공급난이 생기면서 화력 발전 쪽으로 다시 어느 정도 원자력도 가고 있지만 화력계의 비중도 다시 한번 늘리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화력 발전 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촉매 필터를 만드는 회사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노 어떤 이제 차트로 또 단기 저항 돌파로 가지고 나오셨는지도 궁금해요. 어떻게 가지고 나오셨나요? 이 단기 저항 돌파는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단기 저항 돌파 같은 경우에는 이 횡보장에서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제가 보는 이번 주의 시장은 상승장입니다. 그것도 이 코스피가 장대양봉을 그리는 상승장이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가 수급을 가져갈 텐데 단기 저항 돌파의 종목들 여러분들 조금 눈치 좋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시가총액이 1,000억 원에서 비싸봤자 3,000억입니다. 그런 종목들은
수급을 받지 못해요. 돌파했다가도 밀리거나 굉장히 처지는 경우가 있어요. 단기 저항 돌파는 뭐 거의 반반의 양날의 검이라고는 하지만 이 주식시장에서 바로 다음 날 오르는 그 반의 확률, 50%의 확률로 바로 다음 날 수익을 챙겨줄 수 있는 종목, 이거는 굉장히 높은 확률입니다. 이 단기 저항 돌파는 바로 다음 날, 늦어도 이틀 안에 챙겨줄 수 있는 뭐 그런 종목들인데, 이런 좀 기본적으로 본격적인 상승장이나 본격적인 하락장에서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지지라인을 형성하면서 반등에 성공한, 그리고 좀 본격적으로 상승을 앞둔 종목을 골랐고요. 그러고 좀 좋은 테마, 친환경 테마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점점 탄소 중립 쪽으로 비중을 두겠다, 더 투자하고 더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나노필터 환경 관련주로 골랐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친환경 테마에다가 또 차트적으로도 너무너무 좋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막 유튜브 채팅창에도 막 벌써 매수했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매수가 지금 2,120원이 현재가거든요. 2,110원으로 제시해 주신 건가요? 2,130원으로 제시해 주신 건가요? 2,110원으로 아까 제시를 해드렸는데, 네. 체결이 아까 2,105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하루가를 올려서 2,110원을 드린 건데, 이거를 시청자분들이 점점 많아지셔서 그런 건지 이거를 다 시장가로 긁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2,120원이고요. 네.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종가 만약에 2,120원으로 체결된다면 2,120원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상관이 없어서 딱히. 2,120원도 괜찮다라고 네, 문제 없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근데 차트가 저희가 지금까지 봤었던 차트와는 살짝 다른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짧게만 좀 더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집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지고 조정 구간을 갖고 물량을 정리한 다음에 본격적인 상승에 와 있는, 본격적인 상승에 눈앞에 와 있는 그런 종목이다. 예를 들면 제가 100% 넘게 수익을 챙겨드렸던 네. 버킷 스튜디오와도 많이 닮아있다. 아.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버킷 스튜디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진짜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테마가 확산되기 전부터 우리 최재원 의원님이 버킷 스튜디오 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오징어 게임이 확 이슈가 되면서 갑자기 급등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차트와도 비슷하다라고 보여지는 이 나노라는 종목, 승 5%만 익절해서 가져갈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수익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 또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안내해드리고요.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최재원 의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또 이정수 전문위원님이 오늘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주 분석까지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이정수 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그래도 오늘 다행인 점이 장 초반에 비해서는 확실히 시장이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양봉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자, 오늘 시장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 이제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지수밴드 전략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그 전에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엔터주하고 게임주하고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 이쪽에 테마주 장세가 굉장히 강했죠. 이번 주도 지수는 박스권으로 갖춰놓고 테마주들만 계속 움직이는 장세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공개방송과 그 다음에 소통 시간대에 많이들 아주 지겹도록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갖고 있는 사람들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들어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도 더 이상 빠지지는 않거나 아니면 반등은 나올 건데 아주 징글징글하게 안 움직일 거다. 오히려 테마주들이 더 잘 움직일 거다. 뭐 이런 얘기로 아마 지난주 하고 지지난주 설명을 해드렸던 거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이 좀 날 텐데요. 여전히 지수 목표치는 3,100과 3,200, 그러니까 1차 목표치 3,100, 2차 목표치 3,200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이 목표치를 빨리빨리 올라가주면은 대형주들이 움직이면서 뭔가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이게 좋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움직이질 않아요. 지금은 지수가 어느 정도 들어주면 또 횡보하고 그리고 또 소폭도 떨어지고 또 조금 들어준다 싶으면 또 횡보하고 또 소폭 떨어지고 계속 그런 형태를 좀 보이다 보니까 계속 종목들은 테마주들만 급등이 나오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오늘 오전서부터 원자력
발전 테마주들이 강하게 움직였고요. 이유는 뭐 한빛 5호기 재개 이슈랑 그다음에 지난주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의견들 때문에 이제 급등을 했죠. 그리고 오늘 조선주들도 좀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카타르에서 LNG 선박 수주에 대한 그 지원 요청이 세도를 하면서 카타르 에너지 공사에서 전 세계 가스 매장량이 13%를 차지를 하는데 그 세계 최대 규모의 노스필드 가스전을 개발을 위해서 LNG 선박 발주를 추진 중이며 그래서 한국의 조선 3사와 작년 6월서부터 해서 계속 개혁을 체결해 왔고 곧 발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움직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어떤 테마가 움직였나 보면은 이제 그 위드 코로나 관련주에서 정부에서 초안을 공개를 했고 뭐 확정안도 이번 달 말쯤에 이제 발표를 할 거고 그래서 11월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관련주를 계속 상승을 하는데 지난주까지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 쪽에서 안 움직였던 쪽이 있어요. 제가 안 그래도 그 부분도 신한수에서 좀 풀어드렸는데 여행주하고 항공주하고 카지노, 백화점, 화장품 업종들도 소비주라 그랬죠. 근데 지난주 안 움직였지만 그쪽도 순환매가 나올 거다. 그래서 지난주 강하게 움직였었던 게임주라든지 엔터주들은 계속 강했으니까 오늘은 좀 눌리는 거고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여행, 항공, 카지노, 백화점, 화장품 업종들이 오늘 굉장히 강세를 좀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뭐 그 외에 뭐 은행주들 같은 경우도 3분기 상장 은행 순이익 사상 최대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강하게 움직였고 뭐 그 외에서도 오늘 뭐 시장이 좀 반등 나오면서 좀 움직였던 게 뭐 장 분위기가 그래도 빨간색이 나오니까 장중에 이제 KT 회사가 이제 디도스 공격으로 의심이 되는 통신 장애로 인해서 전국이 난리가 나서 일부 보안 섹터들도 움직임이 좀 나왔죠. 어쨌든 그러면서도 지수는 크게 흔들리는커녕 흔들리는 척을 아침에 좀 했다가 결국은 다 들어주면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계속 아마 지수는 그렇게 크게 변동성을 주면서 크게 뭐 빠질 일은 없고요. 크게 올라가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고 그래서 대형주들은 계속 재미가 없을 거고요. 테마주들만 급등하는 흐름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 얘기도 사실 지난주 했던 얘기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에서는 신한수에서는 소통방송만 하고 TV방송에 나오질 않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에서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수는 별로 움직이지 않고 대형주들 재미없고 테마주들만 급등하는 흐름이 계속된다. 이번 주도 계속 그럴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오늘 월요일장이니까 잠시 뒤에 요거 끝나고 나서도 대형주 갖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소통 방송에서 지금 게임주들하고 엔터주들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지금.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걱정할 필요 없다. 왜냐면 파라다이스도 흔들었지만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은 박스권 장입니다. 급등하면서 계속 지속으로 상승하는 장이 아니에요. 지수가 이렇게 급등하진 않습니다. 계속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면서 올라왔다가 내려왔다. 내려오면 다시 올라갔다. 또 올라가면 또 다시 내려왔다가. 그런 장세가 계속 당분간 이어지니까 애매한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장이죠. 그래서 그런 걱정들이 있는 분들은 좀 이따가 소통방송 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의 대형주 두 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두산중공업입니다. 자, 두산중공업. 아까 전에도 잠깐 설명을 좀 드렸지만 지금 원전 테마주들 원자력 발전, 그다음에 전력, 전기 이쪽 애들이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일단 최근 뭐 에너지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주요 20개국과 함께 정상회의를 하는데 유엔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회의를 15P26이라는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유럽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 COP26에서 원자력 에너지 활용이 주요 의제 중에 하나로 주목을 받을 거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얘기가 복합이 되면서 원전 테마주를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일단 지금 나오는 일정이 다음 달 5일까지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또 나오고 나서에 또 정부의 또 다른 또 뒷심을 또 발휘하는 또 좋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직 원전 테마주들은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 지금 수급을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오늘도 외국인들이 150만 주를 주워 담았네요. 연기금이 46만 주. 최근에 꾸준히 사요. 그러면 이거는 3만 원까지는 일단 갖다 붙인다는 얘기고요. 그 이상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 테마주들 쉽게 볼 거 아니에요,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원전 테마주들을 작년도서부터 해서 이쪽에서 지금 정부에서 이걸 없애지는 못할 거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원전 해체 기술이라든지 원전 기술들이 대한민국이 거의 탑 클래스에 있는데 이 기술을 썩힐 거냐? 그건 아닐 거다. 뭐 국내에서 안 하더라도 뭐 해외에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것도 정부라든지 국회에서 모르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언젠가는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예전에서 한번 이거를 표적 종목으로 바닥에 있는 애들을 몇 개를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가격이 안 들어오는 애도 있고 들어오는 애도 있고 그래서 강연에서도 요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태양광하고 풍력이 안 맞는다. 안 맞아요. 우리나라는 다른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그 땅 넓은 나라에서 바람 계속 24시간 내내 부는 동네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일주일하면도 마찬가지예요. 장마에서는 돌아가지를 않는데요.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강연회에서 얘기한 적도 있어요. 수치를 가지고 그 정보 자료를 가지고 PPT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안 맞는다. 근데 원자력은 괜찮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원자력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임이 좋아요. 뭐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얘기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한빛 5호기 발전을 재개를 하는 그런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계속 갈 것 같다.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조정받으면 공략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전 테마가 꼭 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의 이제 실전 매매 정수에서도 표적 종목을 하나 전력 테마, 전선 테마는 그렇게 안 따라가더라고요. 다 원전 테마주 애들만 해체 관련주들, 그러니까 원전 기술 있는 애들 그쪽에도 움직였는데 전선 전력 테마도 조만간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KB금융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얘기들은 추천주가 아닙니다. 분석만 해드리는 거예요. KB금융은 최근에 8, 9월 달에 실전매매 정수에서 추천해봤었는데 가격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잘 올라가죠. 3분기 상장은행의 순이익이 사상 최대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계속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KB금융 같은 경우에 실적을 지금 보면은 지난 21일 장마감 후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6.39%나 올랐습니다. 매출액이. 영업이익은 1조 한 거의 8천억 정도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 26%나 증가를 했네요. 순이익은 9% 정도 증가한 1조 3천억 정도. 그래서 KB금융 그렇고 뭐 그 외에 뭐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지금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02.48%.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 순이익은 22%나 올라왔네요. 지금 은행주들의 지금 실적들이 좋아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응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연말까지 배당까지 노리면서 계속 가져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은근슬쩍 은행주, 보험주, 금융주도 증권주도 마찬가지 잘 안 빠져요. 은근슬쩍 올라가는데 마치 오늘 화장품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개인들이 건들지 않는 애들이 있죠. 걔네들만 열심히 올라갑니다. 그럼 뭐가 안 가느냐? 삼성전자.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건드린다 싶으면 징그러하게 안 움직여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왜 안 움직이느냐? 그냥 개인들이 좀 많이 산다 싶으면 아주 철저하게 안 움직입니다. 그럼 뭐가 움직이느냐? 개인들이 안 산다 하면 움직여요. 대형주 기준입니다. 그래서 증권주 잘 가죠? 증권주 잘 움직여주고 있고 보험주 잘 움직여주고 있고 은행주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요. 요즘에 계속 바닥에서 40% 올라갔어요. 별로 안 올라간 것 같죠. 누가 봐서는 딱 제가 한 12% 올라갔나 싶었는데 48% 갔습니다. 최근에 움직였던 그 게임주 뭐 메타버스 뭐 다 제치고 이게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이 냈어요. 이게 뭔데? 하나투자증권. 물론 다른 증권사는 이렇게까지는 안 가는데 어쨌든 뭐 보험주하고 은행주하고 증권주가 여전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개인 투자자는 관심이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관심이 없는지. 어쨌든 관심이 없는 개인 투자자들의 그 대형주들이 많이 움직인다는 거 보고 뭐 체크를 해드렸고요.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한전기술인데 이게 추천한 지는 오래돼가지고 제가 강연에 갈 때마다 한 번씩 계속 언급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에너지 얘기할 때에서 제가 한전기술과 그다음에 보성파워텍 그리고 최근에서는 이제 서전기전도 신한수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건 추천주로 준 건 아니고요. 자, 한전기술을 작년 2월 달에서 추천한 이유는 워낙 바닥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원전 테마를 죽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전기술, 한전 KPS, 한전산업 한국전력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국전력은 너무 무거우니까 이렇게까지는 못 가고 이게 지금 바닥에서
281%를 갔습니다. 작년 2월 19일 날에 19,500원에 추천했었거든요. 매수 가격이 19,500원 추천해가지고 강연회 갈 때마다 한 번씩 얘기하는 종목인데 원전 테마가 계속 이렇게 안 가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올해 그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가갖고 그때 담화를 나눌 때 그때에서 원전 테마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정책 자체가 그때부터 바뀌는 기조가 보였죠. 그때서부터 한전산업부터 해서 원전 테마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언제였죠? 그때 한전산업을 보게 되면 이때쯤이었죠, 뭐 그렇죠? 이때 6월달쯤, 6월달, 7월달 가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약간 기조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워낙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라 계속 우상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야 됩니다. 이미 많이 올라오는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만 한전기술은 더 갈 수 있어 보인다. 한전기술. 요거는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오늘의 표역 종목을 아침에서 뭐 드린 게 있어요. 그건 전선 테마입니다. 전선 전력 테마주들하고 그다음에 그쪽하고 엮여 있어요. 그리고 건설주들이 원래는 원전 테마랑 엮여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건설주는 건설주고 원전은 원전이에요. 근데 원전을 건설하러 가면 우리나라 그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현대건설, 뭐 GS건설, 뭐 대림산업 다 원전을 다 해요. 하는데 테마에는 엮이질 않아요. 가끔가다 엮이긴 하는데 거의 뭐 한 5년에 한 번 엮이나 10년에 한 번 엮이나 어쨌든 건설주도 근데 건설주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원전 테마주 쪽에서 아직 안 움직인 쪽을 순환매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예전에 추천했었던 한전기술 그냥 자랑 겸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결국은 바닥에 있는 애들로 공략을 했을 때에서 280%의 수익을 나는 거지 떠 있는 거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점수는요 80.5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모양이 이뻐졌어요. 뭐 이 정도 모양 오늘 기대했던 건 아니고 오늘은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정도나 아니면 빨간색 도치 정도로 느낌을 좀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왔네요. 이거 지수 올라가는 것과 상관없이 어차피 테마주들은 계속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시장 점수 80.5를 드린 거고요. 매수 포인트는 85.5.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공략하는 대웅주는 건들지 마세요. 그거는 세워라 내워라 시간만 갑니다. 안 움직입니다. 테마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강했던 테마 원전 테마주들 85.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잠시 뒤에 이제 뭐 신의 한 수에서 소통 방송을 할 건데요. 많이들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소통 방송에 실시간 접속 참여가 300명을 달성을 하면 예전에는 제가 그 설경유 TV에서 500명도 달성을 했는데 이건 이제 다시 그 유튜브로 해서 일단은 300명, 400명, 500명 이제 차근차근 달성을 다시 할 건데요. 300명 달성이 되게 되면 아직 2달 남았죠. 크리스마스를 대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 종목도 제가 드린다 그랬죠. 이거를 참여를 하려면 노란톡방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도 오른쪽 그 스캔 하단에 QR코드 있으니까 그걸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K 컨텐츠, 그다음에 소비주, 게임주 흔들린 것들 걱정이 되신 분들 잠시 뒤에 뭐 유튜브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님이 자세하게 또 시장 점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한전기술 같은 특징주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실시간 소통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이 300명이 돌파하게 되면 이정수 위원님이 선물 2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모이시길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유튜브 소통 방송도 참여하고 싶으시고요. 또 실시간 전략 같은 것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이렇게 네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이 참여하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정수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의 신의 한 수까지 함께 하셨고요. 저희 마감이반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 번호로만 운영하고 있고요. 개인 휴대폰 번호로는 운영하지 않으니까요. 혹시 의심되는 연락 받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인번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